이 사람의 마음이 정확하게 이쪽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설득이 쉽지 않다고. 네. 정답을 준다고 해서 꼭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는 게 설득하는 데 있어서 좀 빨라. 이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야. 내가 하는 메시지가 예를 들어 설득력이 오면 본인 입으로 하는 메시지는 설득력이 90이야. 본인의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아. 대표님은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타인을 설득해야 되는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이 설득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설득을 잘하려면 우선은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 좀 있어야 돼. 설득이라는 게 내 어떤 생각을 상대방과 다른 나의 생각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많이 하는 실수가 내 생각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주입을 한다는 느낌으로 생각. 설득은 주입이 아니야. 주사기처럼 갖다가 꽂아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라 마치 뭐 물에다가 잉크 하나 떨어뜨린 것처럼 서서히 퍼지게 만들어야지 내가 강력하게 주입해서 이거 바꿀 수는 없어. 그러니까 좀 쉽게 예를 들어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지부조화라는 게 있어. 인지부조화가 뭔지 알아? 쉽게 말해서 나는 평생을 이거 파란색으로 믿고 살아왔어. 근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야 이거 빨간색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게 빨간색이네? 그게 사실이어도 내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믿었던 신념을 한 번에 바꾸기 쉽지 않아 사람이. 계속해서 나는 이거 파란색으로 믿고 온 이상 누군가 나한테 빨간색으로 이야기했을 때 내가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 그래? 내가 그동안 잘못 알았나? 라고 의심을 하고 이걸 다시 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그렇지 않아. 뭔 말이야 임마 빨간색이 아니고 파란색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게 본능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잘 안 바뀌어 이런 거는 DNA에 깊숙이 박혀 있는 거라.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할 때는 바로 반대 의견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일단 이야기를 듣는 게 좋아. 그리고 내가 일단 한번 그걸 수긍해 주는 게 좋아. 예를 들어 보면 누군가 나한테 와가지고 뭐 MG야 뭐 생리휴가를 쓰는데 항상 월요일과 금요일과 쓰는 게 뭐가 문제냐 라고 예를 들어 얘기를 했다 치자고. 너는 그 질문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 사람의 인지 부조화를 굉장히 폭증시켜. 거부감을 강하게 만든다고. 나는 얘를 설득하려고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이 친구한테 생리휴가는 생리를 할 때 쓰라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나는 해주고 싶은 건데 그래서 내 의견을 설득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이게 설득이 되겠어? 생리휴가가 어떻게 너는 맨날 월요일과 금요일에 터지냐 너는? 이게 설득이 되겠냐. 그래서 일단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한번 삼키고 나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 막바로 받아치는 거.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생리휴가의 의미가 뭐냐. 너무 이제 허리가 끊어질 듯한 어떤 통증이 며칠 중에 하루 정도 정도 너무너무 심할 때 그때 피치 못하게 휴가를 쓰세요라고 만든 게 생리휴가다. 너가 우연치 않게 그런 허리의 통증과 극심한 아픔이 연휴에 맞춰서 뭐 통증이 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이 남들이 봤을 때 이게 좀 비상식적이지 않냐.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해 나가는 단계가 필요하다.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한 번에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대표님 그럼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들어주는 게 좋아.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든지 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든지 공통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러니하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라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보통 하고 싶어해. 듣는 시간을 되게 오래 갖고 싶어하지 않아 해. 강의를 잘하는 강사를 보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뭔가 속으로 호응이나 대답을 하게 만들어. 마음의 대답을 계속 끌어내는 강의들이 있어. 그런 강의들이 보통 되게 잘하는 강의라고 해. 마찬가지로 설득도 그래. 설득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일단은 끊지 않고 많이 들어주는 게 필요해. 특히나 어디에서 많이 작용이 되냐, 고객 클레임을 처리하다 보면 콜센터나 이런 곳에서 화를 내는 고객이 있잖아. 이제 옛날에는 되게 과격한 이런 클레임들이 많았잖아. 지금도 뭐 적지 않고. 그랬을 때 같이 세게 이야기를 해. 아니면 말을 계속 끊어. 뭔가 불만을 얘기하는데 아 그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이 사람의 화가 더 증폭이 되잖아 보통. 그쵸. 어쨌든 이 사람의 어떤 화를 끝까지 들어주는 거는 필요해. 클레임을 처리해. 그러면 이 사람이 화를 내고 했을 때 내가 공감을 해주고 나 같아도 충분히 이렇게 화가 났을 것 같다. 와 충분히 이해한다. 이게 어떤 포인트인지 알겠다. 이런 것들을 해주면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화를 다 냈잖아. 그 다음에 말을 보통 듣기 시작해. 설득도 똑같아. 내가 일단 하고자 하는 어떤 주장을 이 사람한테 끝까지 다 했어. 네. 그 상태에서 상대방의 이제 어떤 설득이 들어오는 거는 조금 내가 납득을 할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고 주장하고 싶은 바를 다 말을 못 했는데 이 사람 설득이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 아 내가 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더 꺼내면 이 사람 생각이 바뀔 수가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남긴다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끝까지 듣고 나서 반박을 하는 게 중요하다. 대표님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설득이 되게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논리가 필요한 거 아니었어요? 물론 어느 정도의 이게 사람다운 논리는 필요하지. 어느 정도 적당한 논리 속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 논리보다 감성이야. 설득을 함에 있어서 이걸 되게 간과하면 아무리 내가 박사 논문을 갖고 오고 뭘 갖고 오고 해도 이 사람의 마음이 정확하게 이쪽으로 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설득이 쉽지 않다고. 네. 정답을 준다고 해서 꼭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감성에 호소하는 게 설득하는 데 있어서 빨라. 최근에 내가 어떤 동생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술을 한 잔도 안 먹더라고. 나는 뭐 그런 게 좀 괜찮은 사람이야. 같이 이제 술자리 이렇게 하는데 왜 술을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운동을 하고 더 건강하게 하고 뭐 이런 가치관이 강한 친구야. 그럼 내가 거기서 야 이 자식아 형이랑 술 먹는데 술을 안 먹어? 먹어. 안 먹고 왜 왔어?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네. 이것도 설득의 방법 중 하나야. 이거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이 있잖아. 내가 너가 원래 이렇게 술 먹는 게 나도 너무 싫고 너가 술 먹고 이렇게 막 몸이 힘든 거 보면 형도 마음이 아프지만 오늘은 형이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같이 한잔 마셔줄 수 없겠니? 어? 이론적으로 네 말이 다 맞아. 술이 좋지 않은 것도 막 백해 무익해. 그래 앞으로 절대 먹지 마라. 하지만 오늘은 형과 먹어줄 수 없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잖아. 야 너는 지금 몸무게가 90kg 80kg 나가는데 체수분이 이만큼 있으면 그중에 소주 3잔 들어가도 임마 6시간 7시간이면 다 분해가 돼가지고 너의 신체에 아무 이상이 없어 뭐라 이게 되겠냐고. 안 되죠. 안 되잖아 이런 거는. 아. 논리보다 감성이 우선할 때가 있다는 거야. 확 이해되네요. 논리보다 감성이.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게 있지. 어쨌든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주권을 행사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내가 너한테 의견을 준 걸 네가 따르는 게 아니라 너가 나한테 주는 의견을 우리가 같이 따르자. 이런 느낌이 가능하면 가장 좋지. 내 의견을 저 사람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야. 그 기술이 좋으면 사실 설득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지. 조금 핀트가 약간 벗어나긴 한데 내가 지금 생각나는 얘가 예전에 이 금융업계에서 나를 되게 앞에서는 좋아하는 형이야. 네. 뒤에서 나를 그렇게 욕하는 대표님이 있었어. 그럼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한두 명이 나한테 얘기를 해줄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이걸 전화해서 야 형 이거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아요? 차라리 앞에서 욕을 하시든지 뭐 이렇게 동생이 좀 잘 되면 좋아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네, 그쵸. 근데 나는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형님 저 없을 때 형들이 이렇게 대표님들 모일 때 제 욕을 하는 대표님이 있대요. 들었습니다.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해주는데 제가 어디 얘기할 데가 없어가지고 형님한테 좀 물어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그게 했더니 재준아 형도 들었다. 형이 그 새끼 앞으로 보면 형도 누군지는 얘기를 못하겠는데 형이 앞으로 그 새끼 못하게 할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너무 속상해서 전화 드렸어. 동생을 이렇게 뒤에서 욕하면 안 돼. 막 나한테 막 설교를 하더라고. 그 사람 그 뒤로 이제 내 욕을 안 했어요. 무슨 맥락인지 알겠지. 네. 이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야. 내가 하는 메시지가 예를 들어 설득력이 오면 본인 입으로 하는 메시지는 설득력이 90이야. 본인의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이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관에 맞춰가지고 예시를 들거나 물어보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그게 맞지? 라고 했을 때 그럼 저도 이런 상황인데 똑같지 않나요? 그것도 맞아. 라는 이야기가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면 그런 설득은 거의 10중 8구야. 이런 조언을 구하는 스킬 엄청 좋은데요? 금융사랑 내가 이야기를 할 때 네. 금융사에서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 금융사의 니즈에는 안전한 매출을 올려야 된다는 니즈가 있단 말이야. 그쵸. 그냥 다짜고짜 이거 해주세요 보다 너네가 추구하는 바가 이거 맞지? 오케이. 그 다음 맞지? 오케이. 그 다음 맞지? 오케이. 예스를 계속하면 예스를 하게 된다. 노를 계속하면 노를 하게 된다. 이게 심리학적 용어가 있거든. 설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설득을 할 때 좀 부정적인 단어를 계속 상대방 입에서 나온 다음에 내가 물어보면 같이 부정적인 단어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좀 예스를 끌어내는 방법을 쓰는 게 좋다.